일단은 과제가 두 개 있는데 삭제보다 상세보기 먼저 해볼 건데 CMD에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추가해 주는 거 먼저 한 다음에 경우를 나누고 그래서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 2-1이라고 하고 2-2라고 한다면 2-1에 해당하는 거 처리해주면 되고 2-2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조금씩 세세하게 좀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필요한 것 먼저 구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명령어를 추가하는 게 우선이니까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쌍이 이렇게 되고 쌍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자, 명령어 추가했어요.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는 다 알죠? 뭐 최종 결과적으로 봤을 때 틀린 건데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왔다는 거는 1번 게시물에 대한 상세보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게시물 번호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진행해 놓으면 게시물 개수만큼 이런 명령어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게시물 번호별로 이런 명령어를 추가해야 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아티클 디테일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못됐죠. 게시글 상세보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들어온 명령어가 이걸로 시작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start with라는 메서드고요. 그리고 이 뒤에 게시글 번호가 올 거니까 공백까지 추가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d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 1번 이라고 해볼게요. 1번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1번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여기다가 1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게시글 번호에 대한 데이터가 항상 1일 수는 없죠. 각 번호는 어떤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명령어가 뭐 2번이라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게시글 번호를 알려면은 얘네들을 공백을 기준으로 끊어야 됩니다. 끊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니까 다운표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끊어지는데 만약에 이 맨 뒤에 있는 걸로만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게시글 번호가 2번인 거나 2322번인 거나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고, 공백을 기준으로 맨 뒤에 있는 한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쪼갤 때 사용하는 게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예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 자,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명령어를 쪼갤 겁니다. 스플릿.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왔다. 이렇게 쪼갤 건데, 쪼개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맞죠? 데이터가 3개입니다. 3개. 근데 다 똑같이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면 이렇게 쪼갠 정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1 대신에 얘를 가져다 쓸 건데 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일단 이 쪼갠 결과가 이래요. 근데 한 개가 아니죠? 일단은 문장이니까 스트링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장이라 했더니 뭐라고 하죠? 쪼개고 나면은 배열로 바뀝니다. 왜냐면 타입이 같은 데다가 여러 개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설령 얘네가 아티클만 들어와서 쪼개졌다 하더라도 이 스플릿의 리턴 타입을 보시면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공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인덱스에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는 0번 인덱스에 들어있을 거고 얘는 1번 인덱스에 들어있겠죠. 얘는 2번 인덱스에 들어있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md 비트의 0번 1번 얘는 2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게시글 번호에 대한 정보가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자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d 인트니까 cmd 비츠 2번 인덱스를 담을 변수 id에다가 넣어준다면 이때는 타입 안 맞죠? 문장이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정수로 써야 돼. 정수로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싱을 해야 됩니다. 정수로 파싱을 해야 되는데 래퍼 클래스 기억나시죠? 파스인트라고 인트로 만들어줍니다. 문장 데이터를 인자로 주면은 정수로 만들어줘요.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데시멀 인티저로 이게 아마 사인드가 부호가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부호가 있는 정수로 문장 인자를 파싱해준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문자 1에서 정수 1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아마 value of int였나? 잠깐. value of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보겠습니다. value of value of 관련해가지고 value of 이걸로 써도 돼요. 네, 파스 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이디까지 구했어요. 게시글 몇 번 할 건지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정보는 번호랑 날짜랑 제목이랑 내용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존재할 때니까. 근데 바로 이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경우를 판단하는 조건 먼저 넣어야죠.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게시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그래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id의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해당하는 게시글 번호가 있으면 그거는 존재하는 거고, 얘랑 같은 숫자, 같은 값의 게시물 번호가 어레이 리스트에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찾았는지
발견 여부라고 했습니다. 발견 여부를 저장하는 변수. 여기에 false가 들어있다는 거는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ound의 값이 false랑 같다면 게시글이 없는 건 경우니까 게시글이 없다라고 나오고 다시 명령어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큰 차이는 없죠? 왜냐면 found의 값이 false니까. 그럼 found의 값이 true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찾는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데이터 존재하는지. 가정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찾아야 됩니다. 찾는 거는 순회하면 되죠. 역순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자, 이렇게 순회하면서 articles array list에 있는 요소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다시 연결해줘요. 그러면 이 객체, 이 변수랑 연결된 array list 내부의 요소, 얘가 가진 id가 명령어에서 쪼갠 다음에 int 값으로 파싱한 id랑 같다면 그거는 게시글을 찾은 거잖아요. 좀 빠르죠? 이 부분이 게시글을 찾는 게시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됩니다. articles라는 array list 내부에 있는 article 객체랑 일일이 비교하기 위해 가져옴.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articles에서 가져온 객체의 id, 그러니까 글번호죠. 글번호, article 객체의 글번호. 해서 이 조건이 참이다. 아티클 객체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명령어로 입력했던 아이디가 같다면 찾은 거죠. 찾았으니까 못 찾았다고 가정했던 거를 true로 바꿔준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찾았으니까 더 이상 순회할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써서 빠져나와 주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articles라는 어레이 리스트예요. 각각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는 아티클 객체 1번 아티클의 리모컨 복사본이 들어있고, 여기는 2번 아티클, 여기는 3번 아티클 들어있어요.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가지고 아티클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네들을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CMD 비츠의 2번이랑 ID죠? 변수가 ID. 얘는 좀 길지만 쓸게요. 인티저 파스 인트 cmd 비츠의 2번. 이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 이거는 찾은 거죠. 찾았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져서 바로 탈출하는 거예요. 순회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탈출했을 때 못 찾은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찾았을 때 경우를 다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고 퍼센트 디번 게시물 존재 id라고 써주면은 있을 경우에 있다고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던 게 article right라고 했을 때 목록에도 보이고 article detail 1번이라고 했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탈출해서 이 경우가 참인 거니까 게시물이 존재한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 했을 때처럼 게시물 존재가 아니라 게시물의 자세한 내용,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진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게시글이라는 의미예요. 일단 이것도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못 찾았다고 가정을 했으면 여기서 순회하다가 찾았으면은 found article의 값을 이때 아티클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found article 얘한테는 찾은 게시글의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 포맷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번호, 날짜, 근데 얘는 아직 날짜 같은 거 안 정했으니까
제목, 내용. 이렇게 했을 때 이 번호는 그냥 아이디가 아니죠. 찾은 게시글의 아이디죠. 파운드 아티클의 아이디고, 파운드 아티클의 타이틀일 거고, 파운드 아티클의 바디입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했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엘스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바운드 값에 트루면은 어차피 실행 안 할 거니까. 잠깐만. 근데 만약에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컨티뉴가 비활성화 돼 있으니까 이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실행하겠죠. 엘스가 없으면. 아니면 컨티뉴를 바깥에다가 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려나? 언리처블이라고 나오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주석을 달았죠. 이 주석 중에 이미 맥락상 겹치는 게 있습니다. 맥락이 중복되는 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맥락의 중복은 코드의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굳이 불필요한 걸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드의 흐름상 겹치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이거 두 개죠. 게시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놓은 거, 찾은 게시글이 없다고 가정해 놓은 거, 겹치니까 얘를 삭제할 거예요. 바운드. 왜냐면 바운드 아티클에 찾았다는 정보도 들어있으니까, 전제가 들어있으니까 바운드는 지울 겁니다. 그러면 바운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랑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 바운드 아티클을 이용해가지고 못 찾았다는 거니까 찾은 게시글이 없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널이면 찾은 게시글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아마 세팅에서 아마 버전 컨트롤? GitHub 연결하는 거, 인텔리제이에서 연결하는 거 설명하자면 왼쪽 상단에 파일 있죠?
여기 파일 클릭하고 세팅스에 버전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GitHub랑 Git이 나오는데, 이 Git은 우리가 이거 설치했으니까, 깃배시 쉘 설치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없으면 해야 되고, GitHub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정 추가 누르면 됩니다. 계정 추가. GitHub 로그인 해야 되고요. 자, 로그인 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권한을 허용하면 되고, 이 파란 버튼 클릭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GitHub 권한 얻었으니까 본인 계정이 여기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아마 OK 바로 누르고, 그 다음에 Git에서 커밋 누르면 왼쪽에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커밋 메시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한 내용은 게시물 상세 페이지 구현했으니까 상세 페이지 구현, 날짜 아직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여기 체크해야 됩니다. 변화된 내용, 어떤 내용을 커밋할지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커밋 눌러준 다음에 커밋 앤 푸시까지 바로.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죠. 잘 됐는지. 네, 커밋 앤 푸시 페일드? 경고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경고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랑 게시글이 없었을 때를 얘네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없애려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 메서드를 쓰면 되고, 그리고 continue의 경우는 불필요하죠. 지금 지우면 되고, 그리고 59번 줄 여기서는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ontinue인데 향상된 포문으로 바꿀까? 요거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미 commit anyway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면 commit까지만 됐고, push는 안 됐으니까, push는 이 위쪽에 길 있죠? 요거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push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한 다음에 push 누르면 푸시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인텔리제이에서 여기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도 됩니다.